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마스는 잘 지내셨나요? 네, 살짝 눈이 와서 완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때 눈을 봤던 것 같습니다. 또 금융시장도 다행히 크리스마스 전으로는 조금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래도 살짝은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이번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올 한해 여러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번 주 주간 ETF 영상 시간에서는 최근에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요. 과연 그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ETF 베스트 앤 월스트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금융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일단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다소 조금 박스권에 머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3%대의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산타랠리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강세의 배경 자체가 이 오미크론의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보다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감염률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락다운 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려감도 좀 완화됐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또 금리도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은 다소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bp 정도 상승하면서 1.5%대에 육박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국내 금리도 이제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 초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50조냐 100조냐 다들 이제 손실보상 한도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시 조금 특히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인해서 좀 손실보상금을 좀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례 없이 연초부터 지금 추경이 나올 수도 있는, 참고로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은 지금 166조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다 대고 이제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이 추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연초부터 수급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좀 국내 금리도 상승시키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달러화는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동안에 조금 하락세였다 보니까 조금 상승하는 상반된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유가가 조금 의미있게 올라간 것 같아요. 한 73불, 74불 정도까지 좀 올라왔고 구리 가격도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제법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각 시장별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은 24일 날이 이제 휴장이어가지고 목요일장밖에 없었는데요. 보시면은 월요일만 살짝 떨어지고 화수목 크게 반등을 하면서 전주 대비 크게 반등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마이크론 주가가 상당히 많이 크게 올랐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의 주가들이 좀 크게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다시 3000선대에서 조금 지지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 주가 올라갈 때 국내는 좀 못 쫓아갔던 그런 조금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행히 조금 쫓아가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안도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한때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게임주 이런 것들도 지난주 조금 반등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업종들, 특히 셀러 업체들이 좀 안 좋았었고요. LG화학 상당히 조금 최근에 이슈가 좀 있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0 며칠 정도인가 상장 예정인데, 이제 아무래도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LG화학 중심으로 셀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상당히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조금 재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뭐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여전히 1.5% 이하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서 이게 최근에 금리가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지금 고점은 한 1.7 정도, 저점은 한 1.35, 뭐 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규모가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가 됐잖아요.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연준이 그동안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주니까 금리 상승 요인으로 단순하게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경우에 오히려 위험자산,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 더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견조하면 뭐 큰 영향이 없을 텐데, 오히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테이퍼링 자체가 수급상으로는 금리 상승 요인이지만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떨어뜨리면 이게 채권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테이퍼링 기간 동안은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꼭 이 수급과 함께 금리의 움직임을 1대1 대응해서 볼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좀 달러는 97 정도 인덱스가 간 이후로는 지금 다소 조금 상승세가 좀 막히고 있고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 이미 금리 인상을 했고, 뭐 ECB도 지금 테이퍼링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들 간의 통화 정책의 어떤 차이가 조금 좁혀지면서 그동안의 가파른 달러 강세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는 오히려 지난주에 조금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는데, 근데 사실 얘도 보면 뭐 크게 상승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200원대에서는 조금 강한 저항선인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점을 높이긴 했지만 또 지난번 고점이 한 1190원 정도, 그 다음에 그전 고점은 한 119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원달러 환율이 뭐 여기서 1190원, 1200원 뭐 이렇게 뚫으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일 정도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가 지금 한때 62불, 3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슬슬 올라와서 73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10월 25일 날 85불 갔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가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날 거란 기대가 있었다가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지금 완전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말에도 기사를 보면 어느 기사에는 오미크론이 현재로서는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먹히지 않는다. 상당히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보고서도 있고 논문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또 한 측에서는 감염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게 그 중증으로 발전하진 않더라. 오미크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크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경제활동에는 큰 제약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전반적인 내용들을 취합을 해보면 전파력이 높아서 계속해서 확진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락다운을 걸고 봉쇄를 해서 다시 경제활동이 후퇴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가 현재까지 나온 그런 내용들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원유 가격도 다시 조금은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또 너무 올라가면은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한 70불대 전후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에 대한 안전적인 확보, 요것도 조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을 아주 가속화시키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조금은 이렇게 좀 변동성을 줄여줘야
흔히 말하는 그 뭐 지금은 이제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해졌긴 했지만 너무 이제 경제가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데 그런 상황들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움직임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리 가격도 조금 올라갔고 금 가격, 구리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위주로 해서 가상화폐가 그동안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플러스 미국의 긴축 우려 때문에 한때 8,270만 원 갔던 게 국내 가격으로 지금 5,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천만 원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간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여전히 유동성 환경은 풍부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코인 가격도 조금은 지지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흐름 잠깐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주간 ETF 베스트 종목들과 워스트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팔라듐 선물인데요. 뭐 이건 사실 제가 별로 잘 취급하지 않는 종목이라. 두 번째가 이제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성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거의 30%대 마이너스여가지고 이제 조금 워스트 종목에서 다뤄드리면서 그래도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저가 매수 해볼만 하다. 이게 이제 그 SF플러스 강방천 회장님이 야심차게 내놓은 액티브 ETF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시하고 처음에는 그 만원짜리가 8,500원까지 빠졌으니까 30%가 아니네요. 한 15% 정도 마이너스 나다가 지금 이제 9,200원까지 반등하면서 조금 지난 한 주 동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 테마형 ETF들이 많이 나오는데 컨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 회장님도 긍정적인 조금 모멘텀을 봤던 것 같고 단기적으로 조금 이 주가의 흐름이 안 좋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얘기가 힘이 됐는지 한 주 만에 7.4% 가깝게 좀 상승을 해서 사실 저는 지난주에는 아직 못 샀거든요. 좀 더 빠지면 사야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살 걸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언급했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서 기분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FN 반도체, 클라우딩 컴퓨팅, 뭐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액티브 이런 종목들을 앞서서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종목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를 이제 회복을 했죠. 아까 얘기했던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좋으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조금 좋아졌고요. 모건 스탠리였나요?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랬던 놈들이 뭐 윈터가 뭐 뭐라고 했더라? 그 뭘 만났다. 뭐를 만나가지고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만나가지고 생각보다 별로 춥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외사 리포트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 리포트 나왔었을 때가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빠졌었을 때가 바로 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좀 장난을 치는 건지 일부러 그런 그 베어콜을 해놓고 시장이 반영되면은 싼 가격으로 주워 담는 건지 이게 사실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과거 몇 번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요놈들 조금 얄미운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외국계 리포트들 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좌지우지 되니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안해동하면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뭐 삼성전자 한때 6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그러셨을 때 특히 하이닉스 뭐 9만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2만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적정 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살 수 있고 또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과감하게 익절하고 나와서 더 좋은 종목들 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의 필요성을 좀 느꼈던 그런 최근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조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월스트 종목들은 그동안 한때 계속 제가 탄소 배출권 선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 투자의 세계라는 거는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선물 나오고 나서 주구장창 상승했을 때 저도 이제 좋게 말씀드렸지만 쫓아가서 사지는 말자. 요거 언젠간 조정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조금 이제 조정받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 사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럴 때 조정받을 때 좀 사고 올라갈 때는 뭐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는 계속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아주 주가가 오버슈팅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팔기보다는 그냥 계속 가져가는 정도인데 뭐 리밸런싱은 하겠지만 하여튼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조금 펀더멘탈리 장기 성장성이 있는데 조정받았었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 선물은 개인적으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넷 제로일 때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 리스트에 놓고 있다가 크게 조정받으면 조금씩 사보는 그런 전략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탄소 배출권 선물은 이제 12월 중에는 조금 사볼만 할지 않을까. 좀 더 조정받아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솔라이트도 조금 안 좋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뭐 사실 조금 그동안에 지난주가 살짝 반등하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 조금 안 좋고 있네요. 근데 역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제가 이 베스트 종목들하고 월스트 종목들을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좋은 종목들이 지금 뭔지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장의 현재 주도주가 뭐냐, 현재 색깔이 뭐냐를 파악하는 데서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 퇴직연금 그 ETF 운용상에서 투자해야 될 종목들은 오히려 이 워스트 종목에서 찾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보면서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괜찮은 종목들인데 단기적으로 뭔가 조금 악재가 와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사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탄소 배출권 선물 상당히 조금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좀 오는 것 같아서 좀 좋게 보인다라는 거고 지난주에 가장 그 단적인 예가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였죠. 지난주에 월스트 거의 넘버 1, 2에 있던 애가 이제 베스트 1, 2로 확 자리를 바뀌어버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놈을 더 사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이쪽 용어로는 절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사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 훨씬 조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우리 퇴직연금에서 가져갈 ETF 포트폴리오 영상은 내년 1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일요일 정도 올릴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 관해서는 다음 주 영상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베스트 앤 워스트 앤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사실은 키는 앞서서도 예고를 해드렸지만, 지난주에 국내 메타버스 ETF에 이어서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4개 의 ETF가 출시를 해서 이제 각각을 한번 살펴보고 이 중에 어떤 게 좋을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4종목이 나와 있는데 출처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여러분 이 지적재산권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어떻게 보면 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제가 그분께 뭐 먼저 이렇게 자료 인용할게요 라고까지 얘기는 못하더라도 출처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무단으로 출처를 밝혀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저에게 조금 불편한 생각 갖고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뭐 그 영상은 제가 과감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ETF 관련해서 블로그들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마켓 센서 블로그 당신의 센스를 높여주는 공간 요 분이 제일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 따로 만들 것 없이 이분이 정리한 자료를 그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켓 센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제가 이렇게 무단으로 도용하는 게 불편하시면 연락 주시면 바로 영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분께서 정의를 잘 해놓으셨는데요. 이번에 지난 22일 날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업일수로는 한 3일 정도밖에 없었는데,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 게이트,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글로벌 메타버스 테크 액티브, 그 다음에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이렇게 네 종류가 상장이 됐고요. 각각의 운용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은 제가 비슷한 업종의 컨셉의 ETF가 나오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사실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은 사후에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차치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보수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지금 총보수가 나와 있는데 KB스타가 0.45로 제일 싸고, 지금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미래세 자산운용의 ETF가 0.79%로 좀 제일 비싼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0.5%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입 대상의 선정 기준을 보면 KB스타 이 무어게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의 투자자문사죠. 유명한 파운트가 AI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덱스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어게이트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사실은 패시브 형태고 나머지는 액티브예요. 근데 이것도 뭐 완전 패시브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아마 종목이 교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고정되어 있는 지수형보다는 인덱스 자체의 종목들도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컨셉은 괜찮은 것 같아요. 파운트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좀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팅 해가지고 한번 스크리닝 해가지고 기업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요것도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터 글로벌 메타버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브랜드가 내비게이터죠. 여기는 이제 블룸버그 업종 분류 중에 메타버스 관련 사업군 내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인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메타버스 관련 매출 비중이 50% 넘는 기업 중에 시총 상위 50개 기업. 그러니까 요거가 시총 상위 50개니까 아무래도 조금 대기업에 좀 포진되어 있고, 한투 같은 경우는 조금 중소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에만 상장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AI 엔진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40개 기업을 추스려가지고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목들을 발라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들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최근 현재의 기준으로 상위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를 보게 되면 가장 편입 비중 높은 게 애플, 그 다음에 퀄컴, 브로드캠, 그 다음에 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탑5 종목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좀 눈에 띄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상당히 조금 모멘텀 많이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애플, 퀄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그 내비게이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를 보면 여기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AT&T, 이거를 뭐라고 읽거든요. 패스트링크, 그 다음에 삼성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다솔트 시스템즈,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눈에 띄고요. 지금 벌써 보시면은 이 KB스타하고 지금 내비게이터하고는 전혀 지금 다르죠. 종목 구성이 아예 다릅니다. 탑5 종목들이. 그래서 성과도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는 여기는 엔비디아가 가장 비중 높고요. 그 다음에 유니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TSMC가 이렇게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죠? 예, 각 그 회사들마다 자기네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까지 살펴보면 역시 얘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나스닥 기업들의 주로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시기에 어떤 종목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메타플랫폼스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편입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조금 고만고만한데, 이게 이제 탑5 종목이니까 그 밑에 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 정도 살펴드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가 10,000원에 상장됐는데 벌써 1295원, 거의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성과는 아마 얘가 지금 제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거래량, 거래 대금도 사실 제일 많아요. 이게 이제 그 타이거 ETF가 미래에셋이잖아요. 수수료가 총보수가 0.79%로 비싸긴 한데, 장점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타이거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제 미래에셋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는 비싸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은 장점과 단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상품 설명을 드렸고, 이게 지금 아까 보여줬던 종목하고는 지금 조금 구성 종목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업데이트가 어떤 게 기준이 지금 네이버에서는 지금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액티브, 얘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저조하네요. 10,000원 상대돼서 1,100원이니까 이제 아직 1%. 그러니까 타이거보다는 조금 주가의 상승률이 좀 저조한데, 그래도 거래량, 거래대금 꽤 괜찮게 나와주고요. 총보수도 0.5%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종목 구성 보면은 애플, 로블록스가 들어가 있네. 로블록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즈, 메타플랫폼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어딨냐, 저기 블로그에서 지금 보여줬던 종목하고 현재 지금 네이버 ETF 분석에서 나온 종목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저는 뭐 네이버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블로그는 글 써진 지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메타버스, 여기 네이버 금융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ETF 종목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ETF 분석 보시면은 필요한 정보들 거의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얘를 보고 활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업데이트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는 애플, 로블록스, 엔비디아, 마소 이렇게 돼 있고, 예, 뭐 거의 종목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상위 종목들이 뭔지를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비게이터 글로벌 메타버스, 얘가 제일 주가가 많이 올랐네. 1320원.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 수수료도 0.5% 괜찮은데, 다만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이 조금 딸립니다. 아무래도 네비게이터하고 KB스타는 약간 브랜드 네임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타이거나 코덱스에 비해서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거래하실 때 특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비드오파 스프레드, 즉 매수 매도 간의 호가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조금 좋은 가격에 걸어두고 체결되면 좋은 건데, 체결이 안 되면 이거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조금은 수수료가 비싸고 뭐 종목 구성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는 게 좀 괜찮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얘도 보면은 메타 플랫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패스트리, 그 다음에 패스트링크, 그 다음에 AT&T, 삼성전자, 인텔, 애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뭐 이런 정도 순으로 내비게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B스타도 보시면은 주가 흐름은 괜찮고 총보수도 괜찮은데 조금 거래량이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거래량이
아니, 얘보다 얘가 더 떨어지는구나. 내비게이터가 지금 거래량이 제일 떨어지네요. 거래대금이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 9,900만원 정도. 얘는 61억 3,200만원 정도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죠. 얘도 16억 4,700이구나. 얘가 33억. 확실히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가 수수료가 제일 비싸지만 유동성은 제일 좋은 장점이 좀 있네요. 자, 그다음에 내비게이터도 종목 보면은 KB스타 보고 있었죠.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보면 이거 뭐야? 진가? 해외 기업들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종목도 좀 헷갈리네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해외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목 티커 보면 이제 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는 게 좋겠냐? 뭐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막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저는 어떤 종목 할 겁니다. 이제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인데, 저는 일단은 두 개, 이 중에, 그러니까 하나를 확 찍기는 못할 것 같고, 두 개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하나는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파운트 투자자문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들, 요거를 이제 소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1등이 샤오미구나. 샤오미, XD, 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요 종목들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일단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타이거는 조금 수수료가 좀 비싼 부분이 있어서 저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또 이런 그 기술주 관련돼서도 또 포진되어 있고, 결국은 메타버스가 뭐 기술주와 연관이 되니까 현재로서는 애플, 로블록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즈, 메타 플랫폼스 괜찮지 않습니까? 종목 구성들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와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요 두 종목을 글로벌 메타버스 ETF의 종목으로 저는 가져갈 예정입니다. 뭐 추천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두 개가 괜찮은 것 같다. 요 정도. 투자의 결과와 판단은 순전히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거는 잘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고민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한 주 이벤트 캘린더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요일 또 이제 휴장이고 월화수목 3일밖에 없어서 그 시장이 딱히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월요일 날 그 배당주 매수 시한이고요.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7일까지는 그렇고, 이제 28, 29, 30 요 날짜는 내년도 시장을 준비하면서 조금 선취매라던가 사전 포지셔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제 우려감만 조금 줄어든다고 한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더 크게, 아주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본격적인 상승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그래서 긴축에 대한 우려도 조금 완화돼야 아무래도 상단이 조금은 이제 가벼워질 텐데, 그러려면은 한 1분기 말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연말 연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가격에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연말 연초가 시장이 저는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들, 좋은 ETF들을 잘 편입을 시켜 놓으면 1분기 말 이후 2분기 가서는 조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뭐 광고업 생산, 또 금요일 날 물가 지표,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제조업 서비스 PMI가 다음 주 후반부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다음 주는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내년도 시장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차분할 것 같고요. 화요일 이후에 내년도 시장에 대한 선취매 수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뭐 연말 주가가 그렇게 안 좋게 마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ETF 영상, 오늘은 글로벌 메타버스 ETF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2021년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작년부터 코로나 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세월의 흐름이 상당히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벌써 2022라는 또 되게 어색한 그런 연도 표기를 해야 될 텐데, 남은 한 주라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에 어떤 계획들을 할 건지 차분히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저희 금태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방송도 열심히 하고 또 저희 금태연구소 채널도 열심히 영상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새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